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월도. 자, 가는 4월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공부로 달래봐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사라질 소. 자, 이 사라질 소 그랬었을 때 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닮을 초 이렇게 생긴 거는 닮을 초. 우리가 왜 초상화 할 때 초자 이렇게 써요. 그러면 초소 할 때 오,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거를 이제 회의문자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요것만,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닮을초만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두 개를 놓고 봤었을 때 아래에 이렇게 육달월이, 달월이 나오면 육달월이고 아니면 왼쪽에 나와도 육달월이라고 했어요. 고기예요. 그러면은 작은 고기, 만약에 아주 조그만 고기 덩어리가 있다면 소고기가 있는데 아주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심인지 안심인지 채끝살인지 우둔살인지 이제 모르겠어요.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좀 커야 구별이 가는데 아주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상화를 이렇게 딱 그린 거 이렇게 딱 보면은 만약에 나를 그렸다 그러면 내 모습이랑 비슷해요. 초상화지 전혀 닮지 않으면 초상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 얼굴이랑 안 닮았는데 어떻게 그게 초상화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요거는 지금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건데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럼 물로 인해서 이제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화기. 그러면 불이 났으면 소화기로 끄면은 불씨가 사라지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만약에 들어가는 어휘로 이제 따져보면은 뭐 소화. 아우 소화가 안 돼. 더부룩해. 그럴 때도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헷갈릴 수 있고 이 사라질 소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 두실 게 뭐냐면 이 사라질 소에다가 여기다가 쉴식을 쓰면 이렇게 쉴식 매치가 잘 안 되지만 소식 예를 들어 뭐 군대 간 아들한테 소식이 없다 그럴 때 소식 할 때 이렇게 써요. 이제 매치가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럴 때 만약에 이제 시험에 지금처럼 군대 간 아들한테 소식이 없다. 그러니까 소식이 언더라인 딱 쳐놓고 이거를 한자로 써라 했을 때 이거를 잘 못 끄집어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소식, 소독, 뭐 소멸됐다, 해소됐다, 뭐 소진됐다, 뭐 사은품은 소진시 뭐 없다 뭐 이런 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소진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소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왜 약 이렇게 칙칙 이렇게 뿌리면 이게 액체로 된 거 막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벌레 이런 거 없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소독한다 할 때도 우리 뭐 여기에 만약에 그 찰거상 입었다 그럼 소독약으로 이렇게 바르면은 막 따끔따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소독한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닮을초는 원래는 이게 음을 빌려준 이제 역할을 한 건데 별 뜻은 없어요. 근데 요 지금 닮을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형성 문자로 그다음에 물로 인해서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슬플 애. 이 슬플 애는 옷의 하고 입구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옷의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버리면 이렇게 여기에 옷의 사이에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옷의잖아요. 그죠? 옷의 사이에 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 그랬어요. 그러면 슬프면은 이제 눈물이 나. 그러면 이렇게 옷깃으로 눈물을 닦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그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실제 내 실생활에서 슬픈 일이 있어서 만약에 눈물이 난다 그러면 엉엉 소리를 내면서 흐느끼기도 하지만은 울 때 엉엉 소리를 내잖아요. 그죠? 애기들 울 때도 보면 뭐 이렇게 손으로 눈물을 닦기도 하지만은 이제 옛날 한복 입고 그랬을 때 옷고름으로 이렇게 눈물 닦고 뭐 이런 걸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플 애 그러면은 뭐 애석하다. 뭐 삶에 애환이 있다, 애통하다, 애걸복걸한다, 애절하다. 그럴 때 그러면은 슬프다 그랬으니까 이거랑 반대가 되는 거는 아까 애환, 뭐 삶의 애환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할 때 하나는 뭐 기쁠한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슬플에 그다음에 기쁘라는 서로 반의자가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입구하고 옷의가 결합된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길삼적. 길삼적. 뭐 지금은 길삼 뭐 이런 거 뭐 하는 게 먹고 다 이제 공장에서 다 옷을 만드니까 뭐 옛날에 있었던 이제 글자고 또 옛날에 옷을 직접 또 배틀에서 옷감을 짰으니까 자 길삼 그러면 이 실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실로 옷감을 짜야 되니까 길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실을 일단 뭐죠 이렇게 삼나무에서 실을 일단 이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끈과 끈을 연결해 갖고 하나의 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다 이렇게 담아 엉키지 않게 잘 감아 놓고 그다음에 옷을 이제 배틀에서 옷감을 짜게 되면 이제 길쌈을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그 옛날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길쌈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옷 배틀에서 옷감 짤 때 실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보여줄 때 그러면 옆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거는 뭐냐면 이거는 꾸짖을 책. 자, 꾸짖을 책 그러는데 뭐 책망을 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냐면은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을 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 전체 요 길삼적 하나만 놓고 보면은 뭐 성적이 어떻다, 치적, 뭐 이 사람의 치적이 어떻고 저떻고 아니면 행적, 뭐 실적이 어떻다, 업적이 어떻다 이럴 때 이제 이 길삼적을 쓰는데. 그러니까 쌓을 적하고는 이게 개념이 달라요. 이렇게 벼와자 들어가 있는 이 쌓을 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적금 아니면 적설량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단어 자체가 쓰임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앞에 부수가 다르니까. 그러면은 이걸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먼저 이 뒤에는 꾸짖을 책을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조개패가 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이거는 자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 위에 있는 거는 똑같은 뜻으로 가시자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꾼 돈을 빨리 갚으라고 이제 쪼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제때 갚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빌려준 사람이 저한테 자꾸 그거 언제 줄 거냐 빨리 갚아라 이렇게 쪼는 거죠. 저를 막 이렇게 재촉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뭐냐면 그러니까 쪼아서라도 막 자꾸 재촉해서라도 돈을 이제 자기는 받아야 되는 거고 저는 빌렸으니까 책임을 다해서 그 꾼돈을 갚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꾼돈을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짓는다 할 때도 마찬가지 꾸짖을 책 이 글자를 써요. 같이 써요. 그러니까 꾸짖다라는 뜻도 쓰지만 돈과 관련돼 있는 그 빌렸다 했을 때 그 빌린 사람의 갚는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책임을 지다 할 때 내가 빌렸기 때문에 물론 비채 그러면 채무자 할 때 여기 앞에 사람 변해야 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이 사라질소, 슬프레, 길삼적 세 자는 여기서 마치고요. 금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